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조금 좀 내려야겠네. 됐다. 예, 지금 저는 현재 공항에 와 있습니다. 빤스런 준비 중입니다. 지금. 시간은 얼마 없어가지고 이렇게 짧게 찍고 오늘 그레이트 게임은 이걸로 대처할까 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 늦게까지 많이 참석해주신 분들 정말 고맙고요. 아침부터 일찍 와서 교육까지 받으셨던 분들은 정말 고맙습니다. 거의 한 12시간을 계셨던 거 아닙니까? 예, 주변이 좀 시끄러운데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뭐 여기 조용한 데를 찾아오려고 했는데 그 찾을 데가 없습니다. 다 사람 바글바글 거려가지고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어수선한 상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와주셔서 고맙고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전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 잘 설득을 해봐야죠. 뭐 돼서 성공하면 더 좋고 항상 모든 인생은 공작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했는데 이게 참 그 행사 전체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잘 만들어졌어요. 잘 만들어졌고 꽤 성공적이었다라고 저는 지금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아이고 이게 잠깐만. 그래서 그 오늘도 일본을 가지만은 또 앞으로 제가 이제 해외를 좀 나갈 일들이 좀 자주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0월 달서부터는 많은 국제적인 행사가 있을 거니까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외도 많이 나가게 될 것이다. 많이 나갈 겁니다. 정말 바빠요. 나가야지, 집회해야지, 또 방송 준비해야지. 어저께는 너무 피곤해갖고 목소리가 잘 안 나요. 오늘도 기침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빨리 목을 고쳐야겠어요, 제가. 그리고 어제 또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드디어 자유한국당의 이제 김진태 의원님도 저희와 같이 이제 함께 반중 친밀하기로 했죠.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인들도 슬슬 반중 친미에 대한 것을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게 돼가지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선거는 정말 반중 친미가 주요 의전대로 떠오지 않는다면은 이기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지원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 거 공작하려고 제가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그 세미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저 포함해서 그다음 김진태 의원 그리고 박결 대표 이렇게 세 명이 가장 내가 봤을 때 돋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도 그쪽에서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딱 봐도 뭐 그렇잖아요. 눈에 뭔가 팍 띄고 임팩트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세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우리 또 빨리 또 미국 가야죠. 미국 가는 공작도 또 해야 됩니다. 네, 저는 미국 가면은 아마 동부로 가겠죠. 저는 뭐 이렇게 서부 이렇게 뭐 미국 갈 때도 제가 원래 미국 가는 목적은 교민을 만나러 가는 목적보다는 일 때문에 가는 목적에 더 비중을 크게 둬요. 예. 오늘 이번에도 일본을 가지만은 일단 일본에서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 6명 정도 우리가 뽑겠다고 했는데 일단 신청자들은 많이 받아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서 만나게 될지 안 만나게 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할게요. 왜냐면은 저희도 이번에 가서 그냥 놀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몇 가지 일정을 제가 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여유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서 혹시라도 미팅이 성사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 미팅 또 뭐 전반적으로 잘 됐지만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저희 쪽 팬분들께서 너무 극성스럽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거는 조금 사양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다른 유튜버들에게 반중 친미를 강요하지 말라 그랬죠. 강요는 저만 하는 것이다. 저는 반중 친미를 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보세요. 어제 왔던 사람들 중에도 반중 친미 하는 사람들 꽤 있었죠. 한국 발표자들 중에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남이 유튜버 방송에 가갖고 반중 친미 하나만 가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은근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알아서 공작할 때가 여러분들은 그냥 저희 쪽만 성원해 주시면 되지 남 신경 쓰지 마세요. 남. 그리고 그 여기 이제 제 핸드폰이라 가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동시에 할 수 없어서 그런데 그 주식 갤러리 굉장히 그 제가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쭉 봤는데 그게 뭐였느냐? 저희 쪽 쟤네들이 그냥 소위 몽빠죠, 몽빠. 몽빠들의 문제점이 뭐냐? 너무 저를 교조화시킨다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요. 우리 인물 정치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희가 그리고 제가 하는 어젠다를 보고 오십시오. 예. 그러시면 되고 무슨 뭐 제가 아니면 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중에 있는 것 같은데 저에 대한 그러한 열성적인 팬심은 정말 고맙습니다만은 그것이 절대 그 일종의 그러한 그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절대로 저는 반대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는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지 뭐 저를 한 개인으로 해서 무슨 단체를 만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젊은 유튜버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계속 소개하면서 공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려면 혼자 하지 제가 왜 남을 찾겠어요? 지금도 이 페이스들이라면 제가 혼자 해도 충분히 유튜브로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찾아내서 동지들도 만들고 조직을 만들려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거기서 가타부타 끼어들어서 평가하지 마세요. 네, 그건 제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냥 제가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지. 뭐 저의 어젠다를 딴 데 가서 해라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선교 활동 아닙니까? 저는 절대 남에게도 나를 강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마음에 들면 나를 따라오면 되는 거야. 싫으면 관두고 모든 건 본인의 선택에 달린 것이지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네, 그게 저의 철학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하고자 하는 반중친미 운동에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그 황교안 총리도 와서 그 연설을 하셨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저희 그 행사 취지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발언들이 많이 있으셨죠. 근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왜 거기에 대해서 또 갖다붙다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국제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왜 그런 식으로 국내 문제를 가지고 떠듭니까?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네. 어른스럽게 그리고 점잖게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번 행사에 제가 참가한 목적은 저는 한국 쪽 사람들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꾸 그러더라고. 공자왕 채널 저희 방송한 거에 대해서 박사님 말이 안 들립니다. 내가 언제 제 말 들으라고 했어요? 저희 공자왕 채널은 동시통역 방송인데 미국 쪽을 겨냥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딴 채널 가서 보라고 했잖아요. 우리 쪽 채널에 와서 한국말 안 들린다고 불만하지 말라. 그런 얘기했죠? 그게 분탕인지 정말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나온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 된다고 미리 공지했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그걸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미국 쪽 사람들을 바라보고 한 거예요. 그리고 박결 대표도 그렇죠. 미국 사람들을 보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김진태 의원님도 미국 쪽도 얘기하면서 국내 문제 같이 특히 차이나타운 말씀해 주신 건 정말 고마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조국의 펀드 이런 것들이 중국 자본과 연결돼 있다 이런 거. 이런 걸 국회의원이 얘기해 주니까 저는 정말 고마운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돼야만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압력을 넣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정말 반중침입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되고 청문회에서도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직은 숫자가 적지만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인 활동을 한다면은 이것은 성공할 것이라 봅니다. 이 정도의 성공도 대단한 거죠. 잘 생각해 보시죠. 2년 반입니다. 2년 반 동안 이만큼 이룬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성과죠. 이제는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점점 빨라질 겁니다. 점점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될 거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바깥으로 돌면서 국제적인 민간 차원의 외교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새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저희를 흉내내려는 조직이
생기게 될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제로 반중 친미 외교를 만들고 강제로 국제 외교를 하게 만들어낼 것이다. 안 하겠다 그러면 상투를 잡아서 땡겨가지고라도 하게끔 만들 것이다. 열심히 하십시오. 응원합니다. 예, 저희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늘 얘기하죠. 반중 친미에 대한 데모는 모든 분들이 다 하시면 된다요. 저희들만의 특허품이 아니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대한 민간 외교, 일본에 대한 민간 외교 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 질투 안 합니다. 방해도 안 해요. 누구처럼 하세요. 적극 권장해 드리니까.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활동에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국익이에요. 국익이라고. 기자회견 때 승훈이가 질문한 거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캐티한테 북한이 친미하고 남한이 반미를 하게 될 경우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었죠.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잽을 날려보는 거라고, 반응 툭 던져본 거라고. 미국 측은 어떠한 식의 대답을 하는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습니까? 머저리 한 명을 끌고 가기 위해서 동맹국을 버리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지금 한미 관계가 약간 소원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왕 안 버릴 거라면은 또 미국하고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정권이 한국에도 생긴다면 이번 선거, 국회의원 선거, 3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 이럴 때 그러면 굉장히 좋은 윈윈 상생의 효과가 있겠죠. 그걸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준비하고 있었거든. 이미 대답은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어요. 저쪽에서 당연히 그러한 대답을 할 것이라는 거를.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춰서 따로 어제 연설의 내용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너무 무리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목이 진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빨리 뚜껑을 못 열어서 긴장해가지고 초창기에 앞쪽에서 조금 목이 좀 메이고 했는데 어차피 동시통역으로 났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동시통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동시통역 목소리에서는 제 목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제가 요거는 따로 이번에 일본 갔다 와가지고 한 10분짜리로 다시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보라고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했던 제안은 무엇이었느냐? 그래? 만약에 미국이 한국을 버리지 않고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끝까지 동맹국으로서 가겠다는 결심을 했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가 제안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봐라 해요. 물론 이것도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우리 같은 민간 차원의 우파 사람들이 혹시 모를 미래에 정치 권력을 잡게 될 경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소개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어제 보여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되고 그 다음 대통령도 우리 쪽에서 나온다면은 우리는 미국과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해요. 그걸 어제 제가 소개한 겁니다. 선택은 미국의 몫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의 제안을 할 배짱과 용기가 있다 해요. 거절하기 힘든 조건이죠. 거절하기 힘든 조건을 제가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통역 것도 쭉 들어봤는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분. 제가 갑자기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잘 해주셔서 정말 동시통역 해주신 그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쇠는 그쪽으로 넘겨졌으니까 전 또 기다려봐야죠. 기다리면서 이제 저쪽의 반응을 봐야 되는데 결코 부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모든 것은 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 있죠. 저도 트럼프랑 똑같은 방식의 말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은 협상 테이블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과 각종 경우의 수가 있지요. 제가 얘기했던 건 하나의 그냥 커다란 일종의 찌라시 같은 광고 전단지에 불과한 거예요. 전체적인 청사진은 내가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있다야.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한 디테일은 만나서 얘기하자죠.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같이 하고 싫으면 어쩔 수 없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는데 제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딴 데 방송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또 그쪽에서 저를 많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갖고 꽤 거기 이번 행사에서 왔던 가장 높은 사람들 넘버 1, 2, 3, 4, 5까지 있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쪽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한 방식의 접근 방법은 몰랐는데 이번에 굉장히 참고가 많이 됐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는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어떤 각종 아이디어죠. 이런 거. 그럼 뭐 선거에서 한국은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렸고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관심만 가져주면 우리는 정말 큰 힘이 되죠. 뭐 저는 미국한테 뭐 돈 달라 이런 거 절대 요구 안 합니다. 돈은 제가 알아서 벌어서 하지. 그냥 약간의 관심.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약간의 관심만 있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거든요.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 약간의 관심만 우리에게 보여주면은 그걸로 충분하다.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미국이 뭐 돈 들 일도 아니고. 그래갖고 뭐 하여튼 미국도 한번 가볼 겁니다. 미국에서 CPEC 한다니까 초청해 달라고 할 거예요. 구경꾼으로 가겠다. 구경꾼. 가서 또 이제 가서 기회가 되면 또 마사지도 좀 해야겠죠. 일본 쪽도 이제 내년에 한다니까 또 가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할 때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미일 동맹을 얘기하고 있는데 순서 그대로 한미일 동맹입니다. 한미일 동맹. 이 얘기는 뭐냐? 즉 우리나라의 국익이 먼저예요. 그렇죠? 국익이 먼저고 그 다음 미국.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을 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절대 적대시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군사 동맹을 맺을 때는 한국과 미국 간, 즉 한미 군사 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그 한미 군사 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일본을 어떻게 들여놓을까가 고려돼야 되는 거예요. 한일 동맹을 맺은 다음에 한미 동맹 하려 그러면 페이스가 꼬일 수 있습니다. 이건 국제관계상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관계를 먼저 공고히 하면서 미국하고 의견 조율을 하면서 일본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외교의 관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본을 싫어하느냐? 저 일본 엄청 좋아해요. 저 일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일본의 문화라던가 일본의 그 국민성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신사참배를 가죠. 저는 일본을 가면 신사참배를 갑니다. 또 이러면 또 김정민 친일파로 개지랄 떨겠죠.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일본의 신사를 가는 거는 일본의 신사 문화 자체가 고대 우리 종교와 뿌리가 같기 때문이고 특히 이번에 제가 일본에 가서 찾아가려는 신사는 고마진자입니다. 고마진자가 뭔지 아세요? 고려신사예요. 고려신사.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고구려의 왕족들이 일본으로 망명해서 동경 근처에 살면서 만든 신사가 오늘날 고마진자, 즉 고려신사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도 또 참배를 가야죠. 왜? 우리 조상들이 만든 데니까. 이 만주랑 관련된 데는 저는 무조건 다 갑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2007년인가 2008년도에도 중국에 갔었어요. 만주에. 그 이전에 옛날 때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때가 이제 마지막 이제 만주 여행이었죠. 그래갖고 그때 제가 집안 고구려 무덤들 있는데 거기에 갔었죠. 장수왕릉도 가고 광개토대왕릉도 가고 다 했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또 광개토대왕릉에 가서 또 거기도 참배를 하고 왔죠. 제사도 지내고 뭐 제사랄 거 별거 없어요. 그냥 광개토대왕릉에 쭉 걸으면서 소주 뿌리고 절 한번 딱 하고 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뭐 그런 거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갔던 취지는 뭐 그 북한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 유물들이 옛날 고대 유물들, 고구려 백제 신라 유물들이 어떻게 그 북한 애들이 먹고 살려고 밀수출을 하는가, 우리 문화재를 어떻게 외국에 팔아 넘기는가, 그 다음에 북한의 탈북자들이 어떻게 중국에 팔려 나가는가 이런 것들도 겸사겸사 조사할 겸 갔었어요. 가면서 이제 거기 이제 왕릉을 갔던 이유는 제가 이제 그 몽골에서 박사학위가 끝나고
아니지, 그때는 이제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였으니까 어쨌든 공부가 끝나고 제가 앞으로 하게 될 일 때문에 그랬던 거죠. 왜냐, 아마 그때 이후로는 다시는 중국을 못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갔죠. 앞으로 공작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는 중국하고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면 나는 못 가니까 미리 가서 참배를 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 날이 있겠죠 하고. 예. 그때는 여권 필요 없이 올 수 있는 날. 그래서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러 간다는 일종의 신고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갔다 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공부를 했고, 이제 공부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한국에 와갖고 제가 뭐 김수로 왕릉, 뭐 김유신 왕릉 이런 데도 다 간 거 아니에요, 제가.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번 여행에서는 제가 그래서 고려신사도 가서 다시 한번 그 일종의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그 다짐하는 그러한 이제 그런 기회를 삼으려고 가게 되는 겁니다. 예. 아주 그 뭐지? 중국 애들이 저런 무지장실할 거예요. 예. 지독하니까. 예? 저만큼 지독한 사람 없을걸요 아마. 그 웬만한 다른 놈들은 돈 주면은 다 말 잘 듣잖아. 예? 이게 조금만 돈 주면 다 말 잘 듣잖아요. 열심히 중국을 위해서 일을 하자. 나 같은 사람은 못 고시거든. 뭐 그 어떤 사내 진미를 주고 돈을 주고 여자를 갖다 붙여도 저는 못 바꿔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생각 혹은 저쪽 좌파의 그 유지열인가 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게 판타지 소설 같다고 했죠. 그게 판타지가 아니란 걸 제가 보여줄 겁니다. 예. 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신기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 북반구에 있으면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기한 공부도 많이 하죠. 이 세상은 다수가 움직일 때도 있지만 극소수가 세상을 바꿀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극소수의 한두 명이 세상을 바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시도하고자 하는 이러한 혁명이 그냥 신돈처럼 어떤 미치광이의 반란으로 끝날지 아니면 성공을 해가지고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시도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예. 한번 태어나서 이 정도는 해봐야지. 사나이가 가빠가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는 이 중국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전략과 포부는 계속 이대로 밀고 나갈 것이고, 그리고 얘기했듯이 이것은 이제 국제적으로 연대를 하면서 점점 볼륨을 키우고 확장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웃음거리라던가 무슨 뭐 몽빠라는 말 같지 않은 무슨 종교 집단 이런 개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싹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예? 이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할 때 결과를 보지 않고 자꾸 이상하게 그 사람의 출신과 배경을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이 요 모양 요 꼴인 겁니다. 이번에 우리 유튜브 채널들 초대한 사람들 많이 왔죠? 정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 채널들 보면 구독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채널들도 많았어요. 비중도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 그러면서 그걸 갖고 비웃더라고. 근데 거기 채널들에 상당히 많은 채널들이 개인적으로 실력이 쟁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영상을 보세요.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했거든요. 나는 그거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뭐 공부도 별로 안 했다는데 저러한 것을 할 수 있을까? 난 그거를 높이 평가하는 거거든. 왜냐?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합니까? 원주 캠퍼스. 응? 서자 출신 아니에요? 서자 출신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일종의 그 분교 캠퍼스만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뭐 저도 있는 거죠. 그 서자 컴플렉스예요. 저는 그 컴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진장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잠깐 공부 삐딱선 타가지고 지방대학교 한번 갔다고 그게 평생에 신분제처럼 딱지처럼 따라다니는 그 노예 신분제처럼 따라다니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무진장 공부를 했죠. 대학교 들어간 이후부터. 차라리 그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죠.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들어갔다면은 그때는 완전히 엘리트주의에 쩔어가지고 자만심에 살았겠죠.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고. 근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실력은 됐지만 사실 제 실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서울대도 충분히 들어갈 만큼의 실력이 있었는데 조금 방황기가 있어가지고 성적이 떨어지는 바람에 못 갔습니다. 그랬는데 뭐 그건 다 과거 이야기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다시 끊임없이 절차탕마를 해서 실력을 갈고 쌓고 해가지고 지금의 이러한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가 능력을 키웠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활동을 하는데 그런 거를 어떤 그 업무적 실적을 보지 않고 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그런 신분제 그런 걸 강조하는 걸 보면은 이 한국의 이 엘리트들은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은 진짜 가망이 없다는 걸 느낍니다. 예. 노력을 하지 않고 기득권을 가지고서 그것에 만족해서 더 이상 자기 발전을 이루려 하지 않는 것들 저는 아주 싫다고 봐요. 왜? 국내에서 1등이면 뭐합니까? 바깥에 나가면 꼴찌인데. 예? 저는 국내에서는 1등을 못 해봤어요. 왜? 내가 어차피 그렇게 좋은 대학교를 들어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 열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죠. 그래서 외국어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국제관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1등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미국 나가서도 절대 이 이란 문제나 북한 문제, 핵개발, 그 다음에 각종 국제 문제에서 절대 저는 미국 애들한테 밀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번에 확신을 했어요. 예. 내가 1등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 토론에서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얘기해보면서 해볼 만한 싸움이구나. 왜냐? 그쪽에서도 나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해볼 수 있다요. 그래서 그 자기 개발을 해갖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일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저는 능력을 보지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조그만 유튜버들이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저희와 반중 친밀을 하려는 뭐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순수한 의도를 가진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또 뭐 실력은 있지만 뭐 광고를 잘 못해가지고 많이 알려진 채널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분들도 다 많이 홍보하고 알려가지고 우리랑 함께해서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도 해결했으면 합니다. 왜냐? 저는 애국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강요하는 게 없어요. 애국을 강요하지 않아요. 선택은 너의 몫이다예요. 나는 제안을 했고 선택은 너가 하는 것이다예요. 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같이 갈 거면 같이 가는 것이고 싫으면 각자의 갈 길을 가면 끝이다. 이게 제 지금 기본 생각이에요.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걸 제안하고 그래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반중 친밀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약간 그래도 제가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경제적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그 남의 채널들도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정상적인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바닥도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 여태까지 실력이 아니었어요. 맨날 어디 대학 출신, 누구 선후배 관계, 학연, 혈연, 지연. 학연, 혈연, 지연이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업무적인 보완이라든가 조직의 단결을 위해서는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학연, 혈연, 지연이 능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능력이 없어도 학연, 혈연, 지연으로 뽑는 거는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이게 좌파나 우파가 그런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더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변혁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방대학교라던가 아니면 대학교를 못 나온 고졸 출신이라던가 이런 학력 컴플렉스 때문에 어둠에 살았던 분들이 있다 하시더라도 양지로 나오십시오. 실력만 있다면이에요. 실력만 있다면 양지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저도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계속 발굴을 해갖고 알리고 적극적으로 도울 겁니다. 저는 그럴 거예요, 진짜로. 네. 왜? 실력 있는 사람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실력 있는 사람 찾기가. 저는 학력 별로 안 봐요. 서울대 나왔는데요. 딱 보고 뭐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전 그거부터 물어봐. 할 줄 아는 거 뭐예요? 그래, 해놓은 게 뭐 있어요? 여태까지 공부 말고 공부는 됐고 여태까지 해놓은 게 뭐예요? 아, 이제 하는 거 좀 봅시다. 딱 봐서 잘하면은 오케이. 아니면은 천하 없는 하버드대를 나와도 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앞으로 실력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학연 혈연 지원 없이 그리고 여태까지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길동처럼 서자 출신으로 있었던 사람들 다 나와서 우리에 동참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정치라든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사회 문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진짜 우리가 원했던 혁명일 수도 있어요. 원래 이런 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원래? 좌파들 원래 이런 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나? 근데 니들 그렇게 안 했잖아. 왜? 그 사람들조차도 머릿속에는 과거 조선시대의 4대주의적 학연혈연 지연에 대한 그 끈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만 진보지 전혀 진보가 아니었죠. 진짜 우리가 진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니까 그 어느 진영에서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해내고 있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세계로 나가려고 하고 있죠. 놀라운 거 아니에요? 진짜?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랑 동참하시는 그런 많은 유튜버 분들 비록 미쳐냈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긴 했지만은 국제 행사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대접받고 하는 거 이거 기분 좋잖아. 이러면은 진짜 뭔가 대접받는 것 같고 대우받는 것 같고 그러한 자부심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할 겁니다. 에? 기죽지 말라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에.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정말 국익을 생각하는 그런 유튜버들을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들을 양성하도록 하게 할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금. 그렇죠? 이제부터는 제가 돈을 이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왜? 돈이 들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원래 그 돈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 이제부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당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했죠? 저는 정당을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반중 친미를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면 저는 적극 지원할 겁니다. 왜냐?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메꿀 수 있는 게 바로 정당이에요. 그래서 반중 친미라는 정당이 있으면 저는 그 정당을 이용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할 거예요. 정당에 그런 거 조직이 있어야 미국 가서도 사람들 만날 때 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새벽당 쪽에도 당비를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8,000원씩 내면은 그거 세금 공제 되는 거 아시죠? 100%? 근데 그렇다고 8,000원만 내지 말고 그거 뭐 그 이상 내셔도 돼요. 나는 세금 내면서 후원하겠다 하십시오. 더 많이 내면 솔직히 더 좋지요. 예.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모여지는 새벽당의 당비로 운영되는 많은 자금들도 저와 함께 반중 친미를 하기 위한 공작으로 많이 쓰일 것입니다. 네, 그것만 아시면 돼요. 많은 걸 묻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도 많이 몰아주십시오. 많이 몰아주시면은 저희가 거기를 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줬던 10,000원, 20,000원 갖고 이런 행사를 우리가 이끌어낸 거예요. 물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초대를 받은 거죠. 이렇게 한 겁니다. 성과예요, 성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하는 이 정치 활동은 어떤 영리 목적은 아니지만은 어떤 여러분들이 돈을 줄 때 이걸 투자해서 얼마를 받겠다는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돈을 일종의 투자금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받은 이 투자금을 절대 헛되이 쓰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반중 친미하겠다고 했고 진짜 반중 친미를 할 수 있게 해서 이거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호응과 지지도 얻어냈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주신 후원금 덕택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서 더 한 걸음 나가야 돼요. 더 한 걸음. 뭔지 아시죠? 실질적으로 미국의 정치인들과 행정부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 좀 더 강력한 그런 것들을 해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갖고 뇌물을 준다 이런 짓은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네. 뇌물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장소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떡볶이 집에서 만났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좋은 호텔에서 비싼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네. 저 사실 호텔 음식 안 좋아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저는 일본에 가면 규동 제일 좋아한다고. 네. 하지만 원래 그런 겁니다. 정치라는 건.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자금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셔야 우리가 그런 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만나는데 쪽팔리게 그럴 수 없잖아요. 여기 또 기싸움인데 진짜 우리는 기싸움을 한다고.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절대 굽신굽신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품위 유지비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준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저희들은 뭐 여러분들께 뭐 100만 원, 1000만 원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8,000원 아니면 뭐 만 원 주셔도 상관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조그만 돈들을 하나하나 쌓아서 거기다 쓰겠다는 거니까 네. 정말 그냥 믿고 그냥 저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곧 뜨려고 해서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정말 제가 무슨 말인지 두서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그냥 화이팅입니다. 반중친미 아셨죠?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그레이트 게임 정말 개판으로 방송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